14페이지 24번 문제 보십니다. 자, 친고죄, 반사불벌죄 틀린 거 골라봐라요. 자, 1번 세무공무원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조성처벌법 위반죄, 이것도 직고발 사건이죠. 에 대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무공무원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해요. 따라서 나중에 다시 공소제기할 때 세무공무원에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건 형사법 문제인데. 그 다음에 2번 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처리를 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고 넘어가시고. 3번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양벌 규정에 있어서 친고죄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따로 고소를 요한다. 이게 틀렸죠. 아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고소 없는 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3번이 틀렸고. 4번 금방 보셨던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는 행위자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헌을 유추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죄형법정규 위반돼서 허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5번 반사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는 청소년이 단독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대리인이 대신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죠.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돼버리면 그 억울한 죽은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고소가 없어도 갑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 형법의 친고죄는 이제 딱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첫 번째 328조 2항에 원친 간 먼 친척끼리의 친족상도래, 요게 이제 친고죄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사비, 이게 전부였어요. 아까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근데 하나 더 있죠.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사비비. 그래서 이게 우리 형법에 남아있는 친고죄 규정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범죄나 있었던 이런 친고죄 규정은 전부 삭제됐으니까 어차피 친고죄는 나오면 고마운데요. 모사비, 원칙과 친족상도래, 이게 전부니까. 이거 아닌 거 골라버리면 골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동생갑이 누나 의뢰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는데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용을 읽지 못했다. 그래도 비밀침해죄는 이미 기수죠. 1항의 개봉은 그냥 뜯기만 하면 추상적 위헌범으로 봉투를 열기만 하면 기소가 되고 실제로 내용을 읽어봤는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밀침해죄는 모사비, 친고죄죠. 그 다음에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갑이 형과 다툰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간 친동생은 원친이에요, 근친이에요? 원친이죠. 원친. 원래 형과 동생은 직계혈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안 살면 동거 친족도 아니고 동거 가족도 아니에요. 원친이죠. 근데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죄요? 손괴죄. 근데 손괴죄는 친족상도 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고죄가 아니죠. 참고로 옛날 경찰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냈죠.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가던 친동생이 형과 다툰 다음에 화가 나서 형의 그 커피잔에다 분유를 쏟아부은 경우, 이렇게 냈었죠. 이거 똑같죠. 이것도 손괴죄고, 손괴죄는 친족상도 정되지 않으니까 비록 원칙은 맞지만 친족상도 정되지 않아서 친고죄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3번 평소 을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갑이 을의 사망한 부친의 일제시대 때 친일행위에 앞장섰다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했다면 이건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그 다음에 갑이 이웃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전 망하려는 적이 오네. 이거는 뭐예요? 모욕죄. 모욕죄는 역시 친고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6번 반사불벌죄 몇 개냐 골라봐라요. 자, 먼저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이거는 반사불벌죄죠. 그러나 특수자가 들어가거나 상습자가 들어가는 폭행협박은 반사불벌죄가 아니죠. 따라서 기억번의 존속폭행은 반사불벌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실치상만 반사불벌죄죠.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상해, 이런 것들은 반사불벌죄 아니에요. 얘만 딱 하나 과실치상만 반사불벌죄예요. 하고 니은번의 과실치상은 반사불벌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원래 명예훼손죄는 전부 다 반사불벌죄죠. 딱 한 개
사자 명예훼손죄, 요것만 친고죄고 이걸 뺀 나머지 모든 명예훼손죄는 반사불벌죄예요. 그러니까 디귿번에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반사불벌죄 맞네요.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설죄는 모사 B는 친고죄. 그 다음에 외국원수 모욕죄, 아까 여러분들 작은 범죄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인가요? 그 다음에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죄, 여기까지는 반사불벌죄예요. 근데 이거보다 센 것들, 예를 들면 외국에 대한 사전죄, 그 다음에 그 외교상 기밀누설죄, 중립명령 위반죄, 이건 세진 죄들이니까 얘네들은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범죄인 외국 국기장 모독죄, 외국 원수, 외국 사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거는 반사불벌죄죠. 전부.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 그럼 외국 원수, 외국 사절, 모욕죄는 반사불벌죄가 되어 있죠. 참고로 국기에 관한 죄는 반사불벌죄 아니에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관한 죄니까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국기국장 모독죄, 국기국장 비방죄 이건 반사불벌죄 아니죠.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이것만 반사불벌죄죠. 그래서 이것만 반사불벌죄,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음번에 외국 원수 모욕죄는 반사불벌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에 비밀침해죄, 모사비는 친고죄죠. 그래서 실제로 반사불벌죄도 이게 거의 이 정도에서 이 안에서 대부분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친고죄 특히 모사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요즘에 이제 구성요건 총강, 범죄론 총강 파트가 딴 시험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실 게 몇 개 있는데, 자 1번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에 법령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 신고 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자, 우리 형법에 따르면 그 전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제를,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폭처법이나 형법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제라든지 가입제, 이걸 판례가 뭐라고 봐요? 즉시범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조직하는 순간, 가입하는 순간 기소가 되고 종료되는 즉시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조직한 날, 가입한 날부터 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오래된 조직,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형법과 폭처법에 범죄단체 구성에서 활동죄라는 계속범을 신설했어요. 이걸 계속하는 동안은 종료되지 않고 이제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활동이라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더라도 이런 입법 목적과 판사가 규범대로 어떤 게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참고로 어젠가, 이건 뭐 시험 나올 건 아닌데 어젠가 뭐 그런 판례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A라는 지역에 조그마한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하고 A가 이제 뭐 갑이라는 애가 그 간부인데 얘가 이제 그 감옥에 간 거예요. 이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조직이 범서왕파랑 통합을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조직을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무슨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제. 근데 얘는 그 사이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석방돼서 나왔죠. 하고 나와가지고 그 서왕파인가요? 그 조직 회의에도 참가하고 뭐 수련회도 참가하고 했던 사안인데 판례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였어요. 왜냐면 이 죄가 되려면 이 유죄는 즉시범이니까 조직할 당시, 가입할 당시에 이 조직원이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때문에 즉시범은 이 법 위반에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뭐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나왔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그 공무원의 정당 가입제도 판례가 뭐라고 봐요? 즉시범이다. 그 때문에 전교조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사안에서 이건 즉시범인데 공소시효는 가입한 날부터 센다. 근데 이미 시효가 끝났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죠.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었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정당에 가입한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임용됐어요. 근데
탈당하지 않고 계속 정당 자격을 유지하다가 기소됐죠. 역시 판례에 따르면 무죄죠. 왜냐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뭐다? 즉시범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이어야 돼요. 왜냐면 가입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되는 즉시범이에요. 이 법 위반이 되려면 가입할 당시에 공무원이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일 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즉시범은 이 법 위반에 주체될 수 없고, 아까 금방 그거랑 똑같아요. 이 조직폭력배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할 당시에, 가입할 당시에 이 조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범은 이 법 위반에 주체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가입 당시에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얘는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요. 그거와 유사한 판례가 요거였죠. 원래 A가 이게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면서 이제 근데 이 개를 키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폐수들, 개 분뇨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처리한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만 해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하고 개를 키워가지고 축사를 그냥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이 그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이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게 뭐냐면 배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 분뇨시설을 설치하고 이걸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처벌할 수 없다요. 왜냐면 얘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새롭게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야 돼요. 근데 얘는 옛날에 설치한 자거든요. 새롭게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범인, 이것도 즉시범으로 보죠, 판례가. 그러니까 즉시범인 이 법 위반에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결론, 처벌할 수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공시생이 정당 가입한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탈당하지 않았어요. 근데라도 즉시범인 공무원의 정당 가입자 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이 법 위반을 처벌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얘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만 주체가 돼요. 왜냐면 이건 즉시범이니까. 근데 얘는 옛날에 설치한 자고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의 주체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똑같은 취지의 판례죠. 저는 이게 나오는 게 훨씬 나을 줄 알았는데 이걸 냈더라고요. 같은 취지니까.